며느리 지연이 분옥이 먹고 있는 밥그릇을 거칠게 빼앗아 마당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마당에 있는 강아지 누렁이의 밥그릇에 쏟아부으며 어차피 다 못 드시잖아요. 남은 거는 걔도 먹어야 하니까 일석이조죠? 지연은 심술궂은 얼굴로 아무렇지도 않게 분옥의 밥을 개 밥그릇에 쏟아부었다. 분옥은 온몸이 떨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저 년이 미쳤나? 내 밥을 걔 밥그릇에 내가 걔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구나.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 낡은 다세대 주택의 이른 아침, 정분옥은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72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죠.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도 이 시간만큼은 누구보다 부지런합니다. 작은 부엌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솥 뚜껑을 열어봅니다. 어제 저녁에 미리 씻어둔 쌀이 하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분옥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엽니다. 어제 담가둔 된장이 보이고 김치통에서 신김치 냄새가 구수하게 올라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굳어진 손이지만 여전히 능숙하게 칼질을 해냅니다. 두부 한 모를 깍둑 썰기하고 대파를 어슷 썰어 넣습니다. 마지막에 고춧가루 한 꼬집 넣으니 국물이 빨갛게 우러납니다. 민수가 매운 걸 좋아하지. 아들 생각에 미소가 번집니다. 국물이 끓어오르자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집니다. 분옥은 젓가락으로 두부 하나를 건져 맛을 봅니다. 간이 딱 맞습니다. 이 집에서 분옥이 맡은 역할은 분명합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인 손주 은지를 위해 매일 아침 밥상을 차리는 것이죠. 민수는 벌써 45살이 되었지만 분옥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 아들입니다.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47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민수 하나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때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하루 종일 서서 반찬을 팔았습니다. 손님들 눈치 보며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집에 돌아오면 민수 숙제를 도와주느라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버텼습니다. 그때 고생한 보람이 있어.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으니 말이야. 분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밥상을 차립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갓 지은 따뜻한 밥.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아침상입니다. 계란말이는 은지가 좋아해서 매일 빼먹지 않고 해줍니다. 시금치나물은 민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반찬이죠. 벽시계가 7시를 가리킬 무렵 방에서 하나둘 가족들이 나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손주 은지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분옥의 품에 안깁니다. 분옥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이도록 웃음꽃이 핍니다. 은지만큼은 진심으로 할머니를 따르고 좋아합니다. 작은 손으로 분옥의 등을 토닥여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해 줍니다. 할머니, 어제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 했는데요. 선생님이 제 그림 보고 잘 그렸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래, 우리 은지가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분옥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어머니, 수고하세요. 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습니다.
회사원치고는 일찍 출근하는 편이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아침 식사 시간만큼은 소중히 여깁니다. 분옥은 아들의 밥그릇에 따뜻한 밥을 정성스럽게 담아줍니다. 그릇 가득 담지 않고 적당히 민수가 좋아하는 만큼만 담습니다. 민수는 바쁜 아침이지만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봅니다. 역시 어머니 손맛이에요. 이 맛을 어디서 또 먹어보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분옥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죠. 시장에서 고생하며 번 돈으로 민수를 키운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연의 표정은 다릅니다. 마흔이 된 지연은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도 마지못해 앉은 듯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숟가락질도 성의 없이 하고 시어머니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가끔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은지야, 빨리 먹어. 학교 늦는다. 지연은 딸에게만 관심을 보이며 분옥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습니다. 분옥이 지연아, 계란말이 더 먹어라 하고 권해도 배불러요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할 뿐입니다. 분옥은 이런 며느리의 태도를 모르지 않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예의는 지켰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노골적으로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하지만 분옥은 참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큰 소리 낼 수는 없으니까요. 민수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가방을 들며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부탁드려요. 은지 학교 보내시고 집안일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녁에는 일찍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잘 다녀와라. 점심 굶지 말고. 분옥은 환한 미소로 아들을 배웅합니다. 은지도 할머니에게 뽀뽀를 하고 학교로 향합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면 이제 집에는 분옥과 지연 둘만 남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지연은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분옥은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분옥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가족들과 한 지붕 아래 사는 게 어디냐? 조금만 조심하면 평화롭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와의 이런 어색한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말입니다. 민수가 출근하고 은지가 학교에 간 뒤 집안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분옥은 식탁 위의 그릇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다 먹지 못한 밥 한 숟가락, 은지가 남긴 계란말이 조각까지 아까워하며 작은 그릇에 모아놓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습관이었죠.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손님이 남긴 반찬 하나까지 아껴가며 살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것도 아까운 것을 점심때 국물에 말아서 먹으면 되겠구나. 분옥이 혼잣말을 하며 남은 밥을 작은 공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이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외출복을 갖춰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하이힐까지 신은 채였죠. 어디 나가시나? 분옥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지연은 냉랭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백화점 가요. 오늘 세일한다니까 구경이라도 가야죠.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풀러나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연의 시선이 분옥이 들고 있던 작은 공기에 머물렀습니다. 민수가 남긴 밥이 담긴 그릇이었죠. 갑자기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또 그런 찌꺼기 같은 걸 모아두시네요? 아깝잖니. 나중에 국물에 말아서 먹으려고. 분옥이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지연이 갑자기 분옥의 손에서
공기를 거칠게 빼앗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분옥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목이 비틀리면서 아픔이 느껴졌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거 자꾸 먹으면 탈 나잖아요. 며칠 된 건지도 모르는 걸 왜 이렇게 아껴요? 아니야, 이건 방금 전에. 어머니, 정말 답답해요. 이런 거 버려야죠. 지연은 그 말과 함께 마당으로 성큼성큼 나갔습니다. 분옥은 깜짝 놀라 뒤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당 한편에 있는 게 밥그릇에 그 밥을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누렁이라고 부르는 집게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분옥의 밥을 하차 먹기 시작했습니다. 분옥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먹으려던 밥이, 아들이 먹다 남긴 소중한 밥이 개 밥그릇에 들어간 것입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내 밥을 개 밥그릇에? 분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태어냈습니다.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손톱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남은 밥만 골라서 드시잖아요. 개도 먹어야 하니까 일석이조죠. 뭘 그렇게 놀라세요? 그 말이 분옥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개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며느리의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버텼습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늙어도 사람인데. 무슨 말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맨날 남은 것만 드시면서 아깝다, 아깝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걔랑 같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거리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하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설거지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죠. 저는 늦었으니까 나갈게요. 지연은 그 말만 남기고 하이힐 소리를 째각째각 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분옥은 마당에 혼자 남겨진 채 개가 자신의 밥을 먹는 모습을 너클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목이 메어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그날 이후 지연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분옥이 밥을 먹으려 앉으면 어머니, 설거지 먼저 하시고 드세요라며 먼저 일을 시켰습니다. 분옥이 잠깐만 밥 한 술만 더 라고 하면 어머니, 지금 하셔야 해요. 나중에 천천히 드세요라며 재촉했습니다. 분옥이 저녁을 먹고 있으면 어머니, 은지 숙제 좀 봐주세요라며 자리에서 일으켰습니다. 분옥이 지연아, 내가 밥 먹고 있잖니. 라고 하면 어차피 천천히 드시잖아요. 은지는 숙제가 급해요. 할머니가 도와주셔야 해요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분옥은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먹고 난 뒤에야 혼자 차가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제대로 된 반찬 하나 없이 김치와 된장으로만 밥을 때우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많이 먹으면 소화 안 된다는 지연의 말에 그만둬야 했습니다. 청소와 빨래, 설거지까지 모든 집안일이 분옥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가 도와주신다며 민수에게는 마치 자신이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둘러댔습니다. 여보, 어머니께서 집안일을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너무 편해요.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민수는 그런 아내의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지연이도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옥은 아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내 아내가 날 개 취급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옥이 늦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지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건강 생각해서 조금씩 드시는 게 어때요? 나이 드시면 소식하는 게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분옥은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많이 먹는다는 소리를 들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에서는 마치 진심으로 걱정하는 며느리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분옥은 아직 반도 먹지 못한 밥그릇을 밀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분옥은 배고픔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모욕적인 대우가 계속되던 어느 날 분옥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집 근처 시장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오래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정든 그곳이었죠. 골목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게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모욕적인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들이 코를 찔렀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튀김 기름 냄새, 그리고 각종 나물들의 향긋한 냄새까지 이곳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민수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았던 시절이었죠. 어머, 분옥이 언니. 뒤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오래된 친구 춘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분옥보다 한 살 많은 73세로 아직도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춘자야,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반가운 마음에 꽉 껴안았습니다. 춘자는 분옥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많이 야위었네?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분옥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춘자의 예리한 눈은 속이기 어려웠습니다. 춘자는 분옥의 손을 잡고 근처 찻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두 사람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아들 내외랑은 잘 지내고 있어? 춘자의 질문에 분옥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개 취급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잘 지낸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언니 표정이 예전 같지 않네. 무슨 일 있어? 춘자의 따뜻한 관심에 분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춘자야, 요즘 시장은 어때? 분옥이 화제를 돌리자 춘자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 이야기부터 동네 소식까지 이것저것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분옥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 언니. 생각해보니까 언니 예전에 재개발 들어간다던 그 땅 아직 안 팔았지? 춘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분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땅? 무슨 땅? 아이고, 언니가 벌써 잊었나? 군산에 있던 그 창고 부지 말이야. 언니 남편분이 살아계실 때 사두신 그 땅. 순간 분옥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군산에 작은 창고를 하나 샀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별로 값어치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존재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아, 그 땅. 아직 그대로 있지. 근데 그게 왜? 춘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언니, 지금 그 동네 완전히 바뀌었어. 신도시 개발 들어가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 우리 조카가 그쪽에서 부동산 일하는데 언니 땅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 분옥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신이 잊고 있던 땅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일까요? 정말이야? 당연하지. 조카가 그러는데 요즘 그 동네 평당 가격이 예전의 10배는 뛰었다고 하더라. 언니 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돈 좀 될 거야. 춘자의 말에 분옥은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땅이 가치가 있다면 자신의 처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춘자야, 그 땅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언니,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떼어봐야 해. 그리고 직접 가서 확인도 해보고. 아,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춘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라도 그 땅이 정말 돈이 된다면 함부로 말하지 마. 요즘 세상의 돈 때문에 가족끼리도 등 돌리는 경우가 많더라고. 춘자의 조언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당한 모욕들이 떠올랐습니다. 게 밥그릇에 자신의 밥을 쏟아부었던 그 순간 자신을 개와 동급으로 취급했던 그 말들이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고마워, 춘자야. 내 말이 맞아. 분옥은 춘자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자신에게 그런 땅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하자 지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시장에 좀 다녀왔다. 앞으로는 나가실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혹시라도 사고 나시면 큰일이잖아요. 지연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감시의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분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분옥은 오래된 서랍을 뒤졌습니다. 남편의 유품들이 담긴 상자를 꺼내어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그 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군산 창고의 열쇠와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있었구나. 분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남편 이름으로 된 토지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비록 오래된 것이지만 분명히 자신의 소유였습니다. 그 순간 분옥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희망이 가슴속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한 모든 모욕과 상처가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옥은 그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분옥은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군산의 그 땅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며느리 지연의 감시 속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분옥이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꼬치꼬치 캐묻곤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지연의 질문에는 걱정보다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분옥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지만 지연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계속되었습니다. 분옥이 서랍을 뒤지거나 뭔가를 찾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연은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분옥은 용기를 내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일 군산에 좀 다녀올까 한다. 군산요? 갑자기 군산은 왜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분옥은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옛날에 남편이 사둔 창고가 하나 있는데 오래 방치해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창고요? 지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별거 아닌 낡은 창고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분옥은 일부러 대수롭지 않은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나이 드신 분이 혼자 먼 길 다니시면 안 되죠. 괜찮아. 버스 타고 가면 되니까.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강해졌습니다. 그 순간 분옥은 지연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분옥이 혼자 행동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뭘 못할 게 있나? 평생 혼자 다녔는데. 어머니, 요즘 치매도 많이 오시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혼자 다니다가 사고라도 나면 저희가 어떻게 책임져요? 치매라는 말에 분옥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언제 치매 같은 증상을 보였다는 것일까요? 내가 언제 치매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 어머니, 요즘 같은 말 반복하시고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시잖아요. 어제도 안경 찾는다고 1시간 동안 난리 치셨잖아요. 분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경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치매 때문이 아니라 지연이 자꾸 이것저것 시켜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깜빠먹은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빠서 그런 거지. 어머니, 인정하세요. 나이 드시면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지연은 더욱 노골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분옥이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방문을 잠갔습니다. 지연아, 문이 왜 안 열려? 어머니, 오늘은 일찍 쉬세요. 제가 문 잠가 드릴게요. 왜 문을 잠가? 화장실도 가야 하는데. 밤에는 나오시면 안 돼요. 어둠 속에서 넘어지시면 큰일이잖아요. 분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방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문 열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지연은 이미 외출복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밤늦게 나간 것입니다. 분옥은 방 안에 혼자 갇힌 채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고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 긴 밤 동안 분옥은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죄인인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마치 정신병자 취급하며 감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태연하게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안전하게 주무시라고 문을 잠가드린 거였어요. 분옥은 민수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지연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 참았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지연은 분옥의 외출을 완전히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려고 해도 제가 대신 사올게요라며 막았고 병원에 가려고 해도 다음에 제가 같이 가요라며 밀었습니다. 분옥은 점점 집안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럴수록 군산의 그 땅에 대한 생각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분옥은 몰래 창고 열쇠를 꺼내어 손에 꼭 쥐었습니다. 작고 녹슨 열쇠였지만 그것만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가보겠어. 분옥은 그 열쇠를 속옷 안쪽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지연이 아무리 감시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말입니다. 하지만 분옥은 아직 몰랐습니다. 지연의 계획이 이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느리는 이미 분옥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민수가 장기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부산에 출장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옥은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없는 동안 지연이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민수 없는 동안 잘 지내요. 지연이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섬뜩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분옥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부산 출장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분옥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은지의 아침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손주만큼은 여전히 자신을 따르고 좋아해주니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며칠 더 있어야 해. 우리 은지 아빠 보고 싶지? 네, 그런데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은지의 순수한 미소에 분옥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의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지가 학교에 간 후 분옥은 평소와 같이 설거지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요즘 들어 지연은 밤늦게 들어와서 늦잠을 자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오후 2시쯤 지연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외출복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쓴 차림새였습니다. 어디 가시나? 분옥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지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늦게 들어올 거니까 은지 저녁 챙겨주세요. 그래, 알겠다. 지연이 나간 후 분옥은 홀로 남겨진 집에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은지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어디 가셨어요? 엄마는 일이 있어서 늦게 온다고 하더라. 할머니가 저녁 해줄게. 분옥은 은지를 위해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은지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은 그나마 평안했습니다.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은지의 밝은 웃음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옥은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은지를 재우고 나서 분옥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지연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밤 11시가 넘어도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옥은 일찍 일어나 은지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엄마를 찾자 분옥은 당황했습니다. 엄마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어. 걱정하지 마. 분옥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걱정을 끼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은지를 학교에 보낸 후 분옥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지연이 이렇게 밤을 새우고 들어오지 않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연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을 한 듯한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어디서 밤을 새웠니? 걱정했잖니. 분옥의 걱정 어린 말에 지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요? 정말이에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서늘함이 있었습니다. 분옥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그때 지연이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분옥은 그 서류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분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요양원? 네,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치매 증상도 보이시니까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제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언제 치매라고 했어? 멀쩡한 사람을 왜? 분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요즘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군산에 가겠다고 하시질 않나? 밤에 이상한 소리 내시질 않나? 그리고 민수한테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니가 원해서 요양원에 가신다고 말할 거예요. 분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연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아, 제발. 나는 아직 멀쩡해.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니, 짐 싸세요. 오늘 당장 가야 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분옥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뭐라고 할 거야? 은지한테는 할머니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신다고 말할 거예요. 아이가 상처받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분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주와도 이별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분옥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지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분옥을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세요. 가끔 면회 갈게요. 하지만 분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면회를 올 리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택시 안에서 분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분옥은 속옷 안쪽 주머니에 숨겨둔 군산 창고 열쇠를 만졌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분옥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번뜩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버렸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군산의 그 땅이 정말로 가치가 있다면 자신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분옥은 차가운 시설의 복도를 걸으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꼭 다시 일어서겠어. 분옥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짐 취급하며 버렸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믿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차가운 방에서 첫날 밤을 보낸 분옥은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냄새, 그리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어르신들의 신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분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죽어야 하는 건가? 하지만 분옥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속옷 안쪽에 숨겨둔 군산 창고 열쇠를 만지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버렸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병인 김 선생님이 분옥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자상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첫날 밤 어떻게 주무셨어요? 잠을 못 잤어요. 집이 그리워서. 분옥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분옥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러세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실 거예요. 선생님 혹시 여기서 외출할 수 있나요? 분옥의 간절한 질문에
김 선생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며느리분께서 절대 혼자 나가시면 안 된다고 당부하셨거든요. 분옥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연이 여기서도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분옥은 점점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활동을 반복하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려 해도 치매나 중풍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분옥은 김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군산에 한 번만 다녀와야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 정말 안 돼요. 규정이에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분옥의 절절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분옥은 김 선생님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한 모욕, 개 밥그릇에 쏟아부어진 밥 이야기, 그리고 군산에 있다는 남편의 유산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것만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김 선생님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규정을 어기는 것이지만 이 할머니의 사연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깐 밖에 나간다고 하고 함께 가드릴게요. 하지만 빨리 다녀와야 해요. 분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그날 오후 김 선생님과 함께 분옥은 요양원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군산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분옥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그 땅이 정말로 가치가 있을까요? 군산에 도착한 후 분옥은 기억을 더듬어 창고를 찾아갔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왔던 그 길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주변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들과 상가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분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군산 제1창고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분명히 이곳이 맞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분옥은 열쇠를 꺼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창고 안은 먼지투성이었지만 한쪽 구석에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분옥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증서, 그리고 몇 장의 다른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그 중에 최근 날짜가 적힌 감정평가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땅의 시세를 조사한 것 같았습니다. 그 금액을 본 순간 분옥은 현기증이 날 뻔했습니다. 80억? 80억이라고? 감정평가서에는 분명히 8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옥이 잊고 있던 이 작은 땅이 신도시 개발로 인해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건 엄청난 재산이에요. 김 선생님도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개 취급하며 모욕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지만 이건 내 인생의 대가야. 분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서류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 일단 변호사를 찾아가야 해요. 이런 큰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거든요.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한 모욕을 그대로 당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분옥은 김 선생님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분옥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땅을 신탁 관리로 옮기시고 유언장도 작성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분옥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며느리와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 방에서 분옥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7챕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분옥은 요양원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만이 분옥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둘은 서로를 믿으며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가 부산 출장에서 돌아온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네, 오늘이군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에요. 분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80억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자신감과 그동안 당한 모욕에 대한 분노가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요양원 현관으로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겉으로는 정중한 척하는 표정이었지만 분옥은 이제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집에 가자고 하네요. 지연의 말에 분옥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지연이 무슨 생각으로 자신을 데려가는지 뻔히 보였습니다. 아마도 민수 앞에서 효부 행세를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래, 가자. 분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선생님과 눈빛으로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지연을 따라 나섰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연은 분옥에게 경고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앞에서는 요양원에서 잘 지냈다고 말씀하세요. 괜히 이상한 말에서 분위기 망치지 마시고요. 알겠어. 분옥은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연이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일들의 대가를 치르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반가웠지만 분옥은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양원은 괜찮으셨나요? 민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분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았어. 우리 민수 출장 고생 많았지?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잘 돌봐드렸다고 하던데 정말 고마워요. 민수가 아내를 고맙다는 듯이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분옥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아내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민수가 있는 앞에서는 다정한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많이 드세요. 하지만 분옥은 지연의 가식적인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의 밥을 개 밥그릇에 쏟아부었던 그 손으로 지금은 밥상을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맙다. 분옥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오기로 한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회사 일을 정리하기 위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분옥과 지연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셨죠? 앞으로는 말썽 피우지 마시고 조용히 지내세요. 지연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없으니 다시 차가운 본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연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 말이에요? 그동안 나한테 한 짓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분옥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뭔 소리예요? 내 밥을 개 밥그릇에 쏟아부은 것, 나를 방에 가둔 것,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버린 것까지 말이야. 분옥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헛소리예요? 치매가 더 심해지신 것 같은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분옥은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뒤따라왔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분옥의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분옥 할머니 댁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연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변호사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내 변호사야. 분옥의 대답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분옥 할머니의 의뢰로 왔습니다. 중요한 법적 문서를 전달해 드리러 왔어요. 그때 민수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변호사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분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밝힐 시간이 온 것입니다. 민수야, 너랑 지연이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모두 거실로 가자. 네 사람이 거실에 앉자 분옥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분옥 할머니께서는 군산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주이십니다. 최근 감정평가 결과 이 토지의 시가는 80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지연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80억이라고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신도시 개발로 인해 땅값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이 재산을 신탁관리로 옮기시고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아들 민수 씨에게만 상속되고 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연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분옥이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내가 나한테 한 모든 일들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변호사의 충격적인 발언이 거실에 떨어진 후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온몸이 떨리며 말을 잇지 못했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80억이라니.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옥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내 아내가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분옥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는 내 밥을 개 밥그릇에 쏟아부었어. 나를 개와 똑같이 취급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나를 방에 가두기도 했지. 마치 내가 감옥에 갇힌 죄인인 것처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민수는 당황하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나를 요양원에 버렸어. 치매라고 거짓말하면서 말이야. 나는 멀쩡한 사람인데도. 분옥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사실이야? 민수가 아내에게 물었지만 지연은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집 또한 실제로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는 할머니의 소유입니다. 이 말에 지연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럼 이 집도? 네, 할머니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따르면 아들 민수 씨에게만 상속되고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상 누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지연이 갑자기 분옥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분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당한 모욕과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나를 개 취급했어.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았지.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그랬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지연의 절규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분옥이 아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내 아내가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정말 몰랐니? 정말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니?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체중이 빠지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변호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할머니,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변호사가 떠난 후 세 사람만 남은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연이 다시 한번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은지 생각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그때 분옥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손주 은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내가 내 밥을 개 밥그릇에 쏟을 때 어떤 기분이었니?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모욕적인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답할 수 없지? 그때 너는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분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이제 이 집을 떠날 거야. 너희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어머니. 민수가 급하게 일어섰지만 분옥의 결심은 굳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거야. 일주일 후 분옥은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는 요양원에서 만났던 김 선생님과 몇 명의 노인 친구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자신의 재산으로 이들과 함께
평안한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연과는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에게 한 행동들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분옥은 전원주택 마당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이제야 내 밥그릇을 되찾았구나. 분옥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밥 한 술을 떠넣었습니다. 그 맛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진짜 자신의 밥이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만발한 정원이 보였습니다. 분옥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땅 덕분에 내가 존중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분옥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당당한 노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마디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